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낙관론과 비관론, 기대와 우려, 그리고 경계감까지 모든 것이 작용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횡보를 하면서 방향성 탐색에 들어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바닥 확인 이후에 버티고 있는 시장 속에서 종목들은 순환매를 하고 있고요. 차익 실현 욕구도 만만치 않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도, 슈퍼사이클의 성장주도, 그리고 미국 소비 시즌의 수혜주도, 중국 소비 시즌의 수혜주도 굉장히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이자 또 5G 시대의 성장 기대감을 안고 있는 SK텔레콤의 연봉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1999년에 기록했었던 고점 50만 원대였는데요. 이후에 계속해서 반등을 한 이후에 계속 돌파하지 못하는 선들이 바로 30만 원 레벨입니다. 현재 구간 28만 원대의 주가를 보여주면서 배당 메리트 그리고 경기 방어주로서의 메리트, 내년에 5G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는 있지만 이 30만 원이라는 저항을 뚫지 못하는 SK텔레콤의 주가 움직임이고요.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 MLCC 카메라 모듈의 성장성. 이 카메라가 스마트폰에 정말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MLCC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한 삼성전기 현재 월봉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월봉에서 봤을 때 지난 2012년의 고점을 바로 2017년에 한 차례 횡보한 이후에 뚫어내면서 연초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시세를 냈었죠. 이런 부분들이 슈퍼사이클과 성장성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 선을 모두 다 내주면서 현재 11만 원 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모두 반납해 놓은 어떤 거품이 빠져있는 주가 수준인데요. 앞으로 MLCC 카메라 모듈의 성장성이 유지가 된다면 이 주가 저점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어떨까요? 지지될 수 있을까요? 자, 다음 차트입니다. 영원무역입니다. 의류 OEM주인데요. 이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월봉을 제시를 해놨네요. 네, 제가 일봉을 가져온 줄 알았더니 월봉입니다. 자, 최근에 월봉 맞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고점 시도를 하고 있죠.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아주 서서히 1년 만에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3개월 동안의 움직임 영원무역입니다. 굉장히 주춤거리고 있는 이들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주식시장 정말 장악하고 있는 만만치 않은 악재들 대내외 변수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소될 수 없는 그러한 변수들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배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배당 이야기입니다. 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 때문에 확고한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PBR 1배가 무너졌다라는 시각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바로 어제자의 한국투자증권의 분석이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죠. 장부가와 동일한 시장 가치를 의미하는 PBR 1배, 2004년 이후 코스피가 하락할 때마다 지지했었던 그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자세히 살펴보면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PBR의 지지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08년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코스피 자본 총계에서 이익 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이익 잉여금이 높은데 배당을 많이 주지 않는 낮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 점이 바로 PBR의 할인 요소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급락별 이벤트 최저 PBR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기록했었던 지난 10월의 저점 1996포인트가 PBR 0.88배 수준이었습니다. 과연 미중 무역 분쟁이 과거의 금융위기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때 겪었었던 그런 메가톤급 위험 요소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PBR 0.82배 그리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는 1.02배 PBR까지 내려갔다 올라갔었는데요. 자, 메가톤급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 살펴보시죠.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GF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라는 지표인데요. 이게 높을수록
전 세계 금융시장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굉장히 높았죠. 유럽의 재정위기 때도 역시 높았습니다. 현재 플러스권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현재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배당 성향이 낮은 한국 기업에게는 높은 이익 잉여금의 비중이 바로 쓰지 않고 기업 곳간 내에 이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 돈맥 경화이기 때문에 장부가의 할인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반 주주들에게는 이 재무제표 상에 있는 높은 이익 잉여금이 손에 쥘 수 없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것을 선호하지 않고 따라서 PBR은 할인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은 배당 성향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그러한 포인트이기도 하죠. 따라서 한국투자증권은 최근에 형성되고 있는 PBR 0.88배 수준이 새로운 우리 주식시장의 지지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그리고 기업 내에 쌓여있는 이익 잉여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러한 PBR은 더 할인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금융위기 이후에 줄곧 우리가 이야기해오던 PBR 1배라는 지지선은 이제는 우리가 벗어야 할 굴레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반대로 배당 성향이 적극 높아지게 된다면 국내 주식 투자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그리고 주주 행동주의 펀드인데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 참여를 위해서 나서면서 적극적인 주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해서 연기금의 실질적인 주인인 가입자들, 즉 우리 국민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7월 30일 이 스튜어드십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고령화 시대, 덜 내고 더 받는 그런 매직을 담당해야만 하는 이 국민연금. 앞으로 주주로서 기업들에게 배당을 더 요구하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CGI의 한진칼 지분 9% 공시가 바로 11월 15일에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 구조 조정, 지배구조 개선, 자산 매각 등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좀 더 본격화될 수 있을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인 요구, 사회적인 관심,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들 펀드가 움직이는데 그러한 것들의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이제 남게 되네요. 배당주에 지금 진입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배당 확대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